저희 회사가 당신을 꼭 뽑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대체 왜 자꾸 왜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터킹원 채널의 고시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보기 후에 여러분은 어떤 게 달라지냐면은 자기 스스로 면접을 볼 때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나? 잘 설득되고 있나? 라는 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어 라는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를 쓸 때에도 이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엔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퇴고할 때에도 이게 논리적으로 요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없구나, 이걸 넣어야겠다, 그거는 빼야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면접과 자소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대답이 논리적이게 하나의 논증을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이루는 세 가지를 알아보자입니다. 딱 세 알파벳만 생각해 봅시다. A, R, E. A는 argument예요. 주장하다. reasoning은 이유, 설명하다. evidence는 예시입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이유,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evidence, 예를 들어 라고 설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말했을 때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됩니다. 앞선 우리 인트로 영상에서 봤던 가상 면접 상황을 글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ARE의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주장은 담배는 몸에 해롭다 라는 주장이에요. 이유는 담배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주로 무엇 때문이다 라고 끝나게 되죠. 하지만 꼭 때문이다란 말이 안 붙어도 이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가 나오겠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병 확률이 몇 배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뭐 배 높다라는 식으로 숫자, 즉 계량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때 예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예시가 이유를 뒷받침하고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구조가 탄탄할 때 우리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인트로 영상에서 면접관과 지원자의 대화를 이제 AR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하나요? 이거죠. 그랬더니 지원자가 한 대답은 시장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때문입니다니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아요. 이유이면서 동시에 주장이기도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주장은 저를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는 시장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면접관은 이 말만 듣고 딱 믿지 않아요. 아직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왜 당신이 시장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말들은 이유 혹은 예시가 아니라 단순히 다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고 면접관은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시장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유를 꺼냈죠. 트렌드란 뭐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를 읽기 위해 특정 제품이 유행할 때 소비자의 어떤 니즈가 충족되고 또는 충족되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인데 이렇게 스킬을 썼죠. 개념어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면접관은 일단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사람이 트렌드가 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읽는 능력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트렌드란 뭐뭐입니다 라고 제 스스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잘 알겠다고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설득이 안 된 면접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예시를 꺼낸다던가 혹은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시를 꺼내주는 거죠. 언제 때 뭐뭐를 할 때 구체적인 예시를 꺼내주는 거고요. 가능하다면은 숫자를 녹여서 설명하면은 더욱 설득력이 올라가겠죠. 숫자는 대체로 객관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선 숫자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꺼냈습니다. 셀카봉이 처음 유행을 할 때에는 장착만 가능했는데 실제 소비자의 니즈 중에서 촬영이 편해야 한다는 니즈가 필요할 텐데 그게 충족이 안 됐으니까 리모컨이 탑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리모컨이 있는 제품이 흥행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예시가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이유는 주장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시장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면접관은 그렇구나 아하 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와우,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ARE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것에 대한 예시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좀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영상 돌려보시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RE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항상 우리가 A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화기 때문에 그걸 찬찬히 다 맞춰서 말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의 경험들, 나의 직무적 강점들을 ARE라는 틀에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종이에. 이걸 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실제 면접장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마주쳤을 때 대답하는 답변의 구조가 ARE에 맞게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 그거는 결과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소서와 면접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 Talking on 계속해서 Talking on 구독, 좋아, 알림 설정 구독, 좋아, 알림 설정 구독, 좋아, 알림 설정 구독, 좋아, 알림 설정